수 있는 건 뭐냐? 보다시피 원의 중심을 파악하는 게 편합니다. 원의 중심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하시면 돼. A, B가 원의 중심이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가 되어진다? R이 되어진다 라고 해가지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파악하기가 쉽게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잖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다 라고 써줬을 때 이걸 갖고 내가 원의 중심을 물어보면 이거를 또 멈칫하고 대답을 못하더란 얘기야. 이거 원의 중심 얼마니? 몇 컴마면? 그래 당연히 0,0이 되겠죠.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어? 4가 아니고 얼마가 돼야 되니?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쪽은 뭐뭐의 제곱, R의 제곱의 자리니까 당연히 반지름 2가 되어질 거라고. 얘가 이제 원에 대한 표준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심을 얘기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한번 갈 거냐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의 종류를 잠깐 한번 보고 갈게. 원의 종류야. 그럼 이제 원의 종류에는 반지름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세 가지의 원이 나옵니다. 일단 처음에 허원이 나옵니다. 허원. 그래서 허원이 뭐다라는 거는 좀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점원이 나올 거고. 이 두 가지는 중요하지 않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없어. 자, 세 번째가 이제 실원이 되어집니다. 실원. 그래서 이제 허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반지름이 0보다 적은 원 이런 거 없잖아. 점원은 R이 0인 원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실원이 R이 0보다 큰 원이다 보니까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실원을 갖다가 우리가 원에 있어서 중요한 얘기를 이제 얘기하더라. 인식을 하더라. 자, 실원이 R이 0보다 크다가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 R이 0보다 크다는 것 자체는 다시 무슨 조건이기도 하냐면 원의 성립 조건이기도 합니다. 원의 성립 조건이기도 한다. 되겠지? 반지름이 0보다 커야지만 원이 형성이 되어지니까 저게 원의 성립 조건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원을 표현을 해보다 보면 아까 표준형이라는 이러한 표현법이 있다고 그랬잖아. 표준형이라는 표현법이 있는데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전 상태, 그러니까 원의 일반형도 있습니다. 원의 일반형. 원의 일반형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원의 일반형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가 원의 일반형이야. 근데 이 원의 일반형을 보고서는 보다시피 원의 중심이나 반지름을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사실은 원의 일반형이 나오시게 되면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전제를 한다. 표준형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쟤를 갖다 가볍게 뭐 하시면 돼?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끌어들인다. 그래서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 넘어가면 자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일반형을 완전 제곱식에 의하여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나니까 여기서 보시면 누가 요만큼이 지금 R의 제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R은 뭐가 되어지냐면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되어질 거고 알다시피 원의 성립 조건이 반지름 R이 0보다 크다가 성립 조건이 되다 보니까 자, 이 일반형을 보고 나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큰 것만 뭐가 될 수 있다? 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이것에서 이 x의 개수와 b의 개수와 c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됐을 때 0보다 큰 것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에 바로 나오니까 자 이것도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자 우리가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지시면서 이제 유형을 좀 나누다 보면 원의 중심에 따라서 원의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자 원의 중심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가 되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자 x축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 x축 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원의 중심을 우리가 a, 0이라고 놓고 출발하시면 되고 y축 위에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원의 중심을 0,a라고 출발하시면 되고 y는 x 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a, a라고 출발하시면 되고 뭐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a, 2a 플러스 1 위에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심이 뭐냐에 따라서 중심을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더라라는 건데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저런 정도는 문제 풀면서 자, 충분히 우리가 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원의 위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x축에 접하는 원이 x축에 접하는 원이 있고 x축 접하는 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y축에 접하는 원이 있고 y축 접하는 원,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X축에 접한다는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자, 우리가 좌표 평면을 딱 그었을 때 이 좌표 평면 상에서 되겠지? 자, 이렇게 X축에만 접해 있는 원을 우리가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하겠죠? 이게 X축에 접하는 원이고,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원은 말 그대로 이 원 자체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Y축에 접하는 원을 만들어 놓았을 때 얘가 이제 Y축에 접하는 원이죠. 자,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만들게 되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자, 봐라.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도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도 있을 거야. 아니, 선생님, X축에 접하는 원도 사실은 4개잖아요. Y축에 접하는 원도 사실은 4개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 4번 그리고 이건 한 번밖에 안 그립니까? 어떤 차이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얘는 중심의 좌표를 내가 써보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딱 썼을 때 봐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A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B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B가 뭐의 역할을 하니? 반지름의 역할을 하니까 이거는 그냥 세팅할 때 어떻게 세팅하면 되냐면 X마 A의 제곱 플러스 Y마 B의 제곱이라고 쓰고 반지름을 R 대신에 B라고 써서 B의 제곱이다 라고 쓰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 원이야.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 거. 이해하겠죠? 자, 반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 땅땅땅땅 가보게 되면 여기에 A, B라는 중심을 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가 되어주고 여기서까지 B가 되어지니까 보다시피 A가 반지름의 역할을 한다는 게 눈에 보일 거야. 즉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점만 알면 돼. X축에 접하는 원은 뭐다? 그러니까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역할을 하고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의 역할을 합디다 라는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니까 전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두 개가 모두 반지름이죠. 여기도 반지름이고 여기도 반지름이 되어지니까 중심의 좌표를 반지름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R, R일 거야. 아니 쌤 그럼 여기도 이렇게 중심이 반지름이니까 R, R 아니에요 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여기는 2, 4분면이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R, R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는 3, 4분면이 되어지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어지고 여기는 4, 4분면이 되어지니까 R, 마이너스 R이 되어져 가지고 4분면에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되겠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 4분면이니까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전체 R의 제곱이다 라고 쓰셔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고 쓰셔야 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고 쓰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고 쓰셔가지고 결국 사분면에 따라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뭐가 다릅니까? 중심의 좌표 자체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세팅 자체도 다르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X축에만 접하거나 Y축에만 접하거나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아. 그러나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딴 데 지금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이게 재탕이 안 돼.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까지 딱 가다 보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봐봐. 이제 원과 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원과 원의 위치 관계다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 이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시면, 원과 원의 위치 관계가 나오시면 얘는 이제 뭐 갖고 얘기를 하실 거냐면, 자 봐라. 원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이 하나 있는데 그 또 다른 원 자체가 바깥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하면 되냐면,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었을 때, 자, 원의 중심과 중심 간을 연결한 이 거리, 이걸 우리가 원의 중심 간의 거리 D라고 한번 놔보자. 이게 D야. D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까지를 이 작은 원의 반지름 R이라고 놓고 이쪽에서 이쪽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큰 원의 반지름 R이라고 놓았을 때 두 원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자, 두 개의 반지름을 더한 것보다 당연히 누가 더 크겠니? 중심 간의 거리 D가 더 크죠. 자, 이런 관계가 성립했었을 때 두 원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당연하겠지. 그러니까 두 원이 떨어져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원의 반지름과 중심 간의 거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위치 관계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두 원이 점점점 가까이 오더니 결국은 두 원이 이렇게 뭐 하는 경우가 생기겠니? 두 원 자체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길 거죠. 자, 이렇게 만나는 걸 우리가 두 원이 외접한다라고 불러. 외접. 되겠니? 자, 그럼 이렇게 두 원이 외접을 하면 중심과 중심을 찍었을 때 중심 간의 거리, 얘가 D가 된다 그랬지? 중심 간의 거리 D와 그것의 반지름 R과 R의 관계를 따져보면 결국 R과 R을 더하게 되면 중심 간의 거리 D가 되어집니다. 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뭐가 되겠습니까? 반지름 두 개가 중심 간의 거리와 합해서 같아지게 되면 이 두 개의 더하기 값이 D와 같게 되면 두 원은 외접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해하겠지?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얘가 점점 더 가까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러한 형태가 될 때도 생기겠죠. 자, 이렇게 원 자체가 가깝게 오더니 결국은 자, 원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길 거야. 처음에는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여기가 지금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가 되어지니까 D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보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작은 반지름 R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반지름 뭐가 되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반지름 R이 되어집니다. 딱 봐도 중심 간의 거리 D는 뭐보다는 적니? 두 개를 더한 것보다는 적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자, 이거는 뭐보다는 크냐면 두 개를 뺀 것보다는 크다. 근데 이 뺀 것보다는 크다 요 부분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네 번째를 보면 금방 드러나. 무슨 얘기냐? 만약에 네 번째에다가 쌤이 자 이제 점점 더 가깝게 올 거야. 가깝게 와가지고 자 이런 원이 형성되겠죠. 이렇게 내접하는 원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접하는 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는 이제 이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안쪽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케이스가 되어지겠지.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뭐가 되어지냐? 자 얘가 이제 원의 중심이 있고 원의 중심이 있고 저희가 그러니까 쭉 그어놓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어지냐면 D가 되어집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큰 원의 반지름 R이 되어질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작은 원의 반지름 R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보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이 D라는 값 자체가 뭐하고 똑같은 거야? 자, 두 원의 반지름의 차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얘는 자,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은 이러한 형태의 원. 그러니까 내접할 때와 외접할 때의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접 조건이 얘가 되고 외접 조건이 얘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건 내접과 외접의 조건에 가운데에 끼어 있다. D가. 이렇게 딱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내접과 외접에 대한 얘기의 기준을 딱 세워 놓고 나서 자, 요 사이에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내접과 외접의 사이값이다. 되겠니? 자, 이렇게 딱 하시게 되면 얘가 이제 네 번째 위치 관계가 되어집니다. 자, 원의 위치의 관계 다섯 번째는 어떤 관계가 되어지냐면 다섯 번째는 자, 이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자, 이렇게 원이 이렇게 하나 돌아가고 있는데 그 원 자체가 자, 이렇게 동심원을 이루고 있을 때 되겠니? 이렇게 동심원을 이루고 있을 때 자, 그럴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물론 D값 자체가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가 0이다라는 이러한 형태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원에 대한 위치 관계를 선생님이 쭉 한번 써봤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원의 위치의 관계는 반지름에 대한 얘기와 중심 간의 거리 D를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니?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의 관계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의 관계야. 원과 직선의 위치의 관계다. 그래서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는 어떤 얘기가 되어지냐면 자, 이런 얘기죠. 봐.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직선이 이렇게 바깥에 날아가는 케이스가 하나 나오겠죠. 자, 이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되겠지? 자, 이런 케이스는 자,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그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D와 이 원이 가지고 있는 반지름 R을 비교해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D가 R보다 클 때, 그때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가 되죠. 그지?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했었을 때, 자, D가 R보다 크다 그러면 만나지 않을 때가 되어지는 거고, 자, 만약에 원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원하고 누가 만났을 때 직선하고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는 자, 어떤 얘기가 되어지냐면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직선까지의 수직거리가 즉 D하고 R이 같을 때가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자, 얘를 갖다 이렇게 할선으로 뚫고 지나갈 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중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가 되어지니까 아, D보다 뭐가 더 클 때가 되어지겠니? R이 더 클 때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러한 얘기들을 갖다가 원과 직선의 위치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저걸 판별식, 니네가 중학교 때 배운 판별식으로 고쳐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교점이 한 개니까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일 때를 의미하겠죠. 얘는 교점이 두 개가 되어지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적다라고 놓고 문제 푸셔도 됩니다. 다 똑같은 얘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바탕으로 잡아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문제에 들어오게 되면 그 문제들이 뭐 굉장히 막 어려운 얘기들을 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형태 여기 자리에 선생님 하나씩 다 써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거를 이제 통으로 다 써드렸고, 여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원래는 이제 다 앞반에서는 1번을 풀어드렸어. 내들은 2번을 풀어드리는 거야. 중심이 Y축 위에 있고라고 돼 있죠. 밑줄 그어봐. 중심이 Y축 위에 있고라고 돼 있으니까 이 중심의 좌표가 Y축에 있다는 얘기는, 자, 딱 보자마자 중심을 니네가 미지수를 딱 써가지고 설정을 해보자. 뭐라고? 0,A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되겠니? 그 다음에 0,A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원을 세팅을 해보자. 그럼 뭐가 되겠니? X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원이 마이너스 4,1과 3,0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지나는 건 대입하는 거잖아.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4,1을 한번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3,0을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자. 자, 이걸 대입을 하시면 마 4,1을 대입했으니까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16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라는 관계식이 하나 얻어질 거고, 3,0을 대입하니까 9 플러스 A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라는 이러한 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야. 되겠죠? 그럼 등지법에 의하여 여기가 R의 제곱이고 R의 제곱이 같은 값이니까 같다고 놓게 되면 16 플러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의 제곱은 9 플러스 A의 제곱이 되어지는 게 보이지. 그래서 얘가 이제 사라지네. 그럼 넘어가면 2A 값이 되어질 거고, 17에서 9를 뺐으니까 6이 되어지나, 17에서 9를 빼게 되면 8이 되어지겠죠. 8. 자, 8이 되어질 거고, 따라서 A 값 자체는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니? 자, 4가 되어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A 값이 4가 되어지면 R의 제곱값은, 자, 16에다 9를 더해 있으니까 25가 되어지겠다. 그러니까 이 원은 중심의 좌표가 0,4가 되어지시면서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다? 5인 원이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0,4라는 거 맞았죠?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원의 둘레의 길이는 원주 2파이R로 계산하죠. 그럼 반지름이 5가 되니까 10파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4,7을 지나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4,7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원의 방정식 세팅이 X의 제곱 플러스 A값 자체가 4니까 Y-4의 제곱은 25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4,7을 대입하시게 되면 16 플러스, 자, 3이니까 9, 그래서 25가 되는 거 확인되어졌지. 그래서 얘는 맞았다. 자, 이렇게 푸시란 얘기야. 굉장히 뭐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답이 나와지는 문제입니다. 맞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니까 봐놓으시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중심의 좌표가 뭐다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 지금 여기 보시면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형이니? 일반형이죠. 일반형인데 중심의 좌표 논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뭘로 바꿔야 되겠니?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 푸는 거. 맞아 안 맞아? 완전 제곱식만 좀 해보시면 되는 문제니까 저런 것들은 선생님이 생략할게. 자, 저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인데, 자, 10번 문제 한번 봐볼게. 10번 문제. 10번에 보면, 자, 원 이 Y축의 두 교점을 A, 그룹 B라고 했을 때 A, B가 8일 때 상수 K 값을 한번 구해봐 라는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잖아. 일단 얘를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 그럼 뭐가 되니?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플러스 K는 0이 되어지니까 결국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넘어가시면 13 마이너스 K가 되는 거 보일 거야. 자, 그러니까 얘가, 자, 세팅을 좀 해야 되겠지. 어떻게 세팅이 되어지냐면, 자,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야.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3을 갖다가 마이너스 2,3을 갖다 중심으로 하시고,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하시고 원이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니, 원이 저기를 중심으로 하고 원이 이렇게 씩 하고 돌아갔는데, 근데 지금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원이 누구하고 Y축의 두 교점을 A, B라고 하자. 그러니까 지금 요 점이 A가 되어졌고 이 점이 B가 되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의 입장에서 보면 선분 AB는 뭐냐면 얘는 현입니다. 현.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꽝 하고 내리면 얘는 그냥 2등분, 그냥 수직이 아니고 수직 2등분이죠. 이게 현의 성질이잖니?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니까 2가 되어지는 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지 않니? 반지름. 근데 반지름이 얼마가 되니? 루트 13 마이너스 K라는 거 알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되니? 4라고 쓰면 될 거고, 이 직각삼각형의 뭐만 한번 하시면 되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3 마이 K는 플러스 4 플러스 16이 되어지니까 결국 K 값 자체가 자 마이너스 7이다라는 답을 얻겠다라고 해서 정리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어려운 문제 없죠. 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없으니까 자 빨리빨리 자 풀어서 좀 정리를 하시고, 자 시험 문제 도움이 될 만한 중학교 기본적인 원의 성질 몇 개 적어 드릴 테니까 자 요거 머릿속에 좀 담아놔봐. 자 이렇게 돼 있죠.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건 현의 성질이지. 원의 중심에서 자 어디까지? 현까지. 자 이렇게 뭐를 내미게 되면, 이렇게 수직발을 내미게 되면 반드시 뭐가 되어진다? 수직 2등분이 되어진다. 요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의 중심에서 떨어진 길이가 같은 두 현, 그러니까 이만큼 또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뭐를 긋게 되면, 거기에 90도로 만나는 현을 긋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파란색 현의 길이와 그 다음에 검정색 현의 길이는 같다. 즉 원의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두 현의 길이는 같다. 되겠지? 두 가지 다 중학교 때 있었던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되어지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원이라는 게 하나 돌아오게 되면 자 기억나셔야 될 건데,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원의 바깥점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자 이게 딱 돼 있습니다. 이게 접선이고 요게 이제 접점이죠. 접점이고, 자 접점 T를 이게 T를 하고 딱 놓았을 때 자 이렇게 쭉 가겠죠. 뭐가 갑니까? 이렇게 할선이 하나 지나가죠. 할선. 이렇게 할선이 지나갔을 때 자 얘가 A라고 놓고 B라고 놓게 되면 자 기억나니? PT의 제곱은 자 PA 곱하기 PB다. 기억나셔야 돼. PA 곱하기 PB다. 그래서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다. 이것도 중학교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지?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할선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세 번째 할선은 자, 이렇게 원이 하나 가고 있고, 자, 바깥에서 또 하나 할선이 씩 하고 지나가게 되면, 자, 이렇게 찍 하고 지나가게 되면, 자, 이렇게 할선이 지나가게 되면, 여기를 P점이라고 놓고, A점, B점, C점, D점이라고 놓으시면, 결국 PA, 그 다음에 곱하기 PB는, 자, 뭐하고 똑같다? PC 곱하기 PD와 똑같다. 자 이거 자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다 배웠던 얘기들입니다. 자 머릿속에 좀 저장을 해놓고 나서 이 단원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런 느낌이라는 거 알겠지?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이제 삼각형에 대한 뭐 얘기가 또 나오는데, 뭐 y는 x 위에 있다 이런 것들 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자 다음에 이제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나와 있는데, 요거는 쌤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금방 상상이 되는 얘기죠. 어떤 얘기냐면,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 원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양 끝점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A점이 하나 있고 얘가 B점이 있어. 근데 얘가 지름의 양 끝점이면 가운데 누가 있겠니? 중심이 있겠죠. 중심은 지름의 양 끝점의 가운데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여기를 만약에 x1, y1이라고 놓고 여기를 x2, y2라고 놓게 되면 당연히 원의 중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다 라고 하셔서 중심의 좌표를 금방 잡을 수가 있겠지. 맞아 안 맞아? 저게 중심이고, 반지름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해가지고 2로 나누어도 반지름이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이상 쌤이 언급하지 않아도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 되겠지? 자, 금방금방 넘어가도 되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지름의 양 끝점은 중심이 어디 있다? 지름의 양 끝점에 중점에 있다. 알겠지? 중점에 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반지름 아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자, 넘겨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잘 봐라. 자, 문제 보시면 뭐 어떤 문제가 됐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어려운 문제 18번 문제 봐봐. 자, 18번 문제 보시면 지금 이 문제 한번 읽어볼래? 문제 읽어보시면, 자,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고 A점은 2, 뭐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뭐 이거 구하라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날 텐데, 그 생각들 다 포함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나셔야 되냐면, 자, 이 생각이 먼저 나셔야 돼.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요렇게 되어 있는, 자, 저 정사각형이니까, 저 정사각형을 둘러싸는 뭐를 만들었을 때, 자, 이렇게 둘러싸는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둘러싸여 있는 사각형은 전부 다 뭐라는 거야? 합동이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죠.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가 되어져 있고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4가 되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4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가 6이 되어질 거고 여기는 2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6,2가 되어질 거고 자 여기서 2만큼 올라갔고 오른쪽으로 4만큼 갔으니까 시점의 좌표는 4,6이 되어지니까 결국 이 원은 중심이 여기 있다. 그래서 가운데 있으니까 이 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중심의 좌표가 자 5,4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심이 5,4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구하면 되는 문제.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래서 요거 잊지 마라. 뭐를 잊지 마라고?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둘러싸고 있으면 합동이 되어져서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중심의 좌표 금방 나오실 거고 반지름의 길이 금방 나올 거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자 정리를 딱 해 놓으시고 자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이미 다 설명했지. 원의 방정식이 되어지려면 반지름 R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된다는 거. 자 아니면 일반형에서 보시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값 자체가 0보다 크다. 자 이거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표준형에서는 반지름이 보이니까 그냥 반지름이 0보다 크다고 하면 되는데 일반형에서는 반지름이 안 보이잖아. 그럼 그때마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지 마시고 그냥 요 관계성을 보시라고 말이야. 봐봐. 요런 문제 풀 때 주안점이지. 요런 문제. 지금 요게 원이 되냐라고 물어봤어 이 문제. 이걸 어떻게 다 표준형으로 바꿀 거니?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4번 같은 거 봐봐. 이거 A의 제곱하면 얼마가 되니? 16. 그 다음에 B의 제곱하면 얼마가 되니? 4가 되지. 근데 마이너스 4C 하니까 마이너스 20이 되어가지고 0이 되어버리지. 0보다 커진 게 아니고 0이 되어버렸으니까 4번은 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4C가 0보다 클 때만 원이 성립한다. 왜? 이게 반지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아까 다 얘기했죠. 자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일반형 상태에서 원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나는 것도 금방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원이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뭐 이런 논리들로 이제 딱 되어졌었을 때 뭐 다 풀 수가 있을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27번 이런 문제인데, 원의 넓이가 최대일 때 원의 반지름을 구하세요. 뭐 아주 간단하잖아.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그 원의 넓이가 반지름이 최대가 돼야 되겠죠. 원의 넓이는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니까, 되겠죠? 아니, 그러면 이거 대해서 반지름이 얼마가 되어지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물론 이걸 갖고 와서 표준형으로 일일이 고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놓으시면 편한 게, 아니, 그냥 고치자. 자, 니네 어차피 뭐 하나라도 애우는 것 자체는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표준형 고치는 건 다 알겠지. 이렇게 y-2a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의 제곱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있던 a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뭐 이런 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봐. x-2의 제곱 플러스 y-2a의 전체 제곱은 자 넘어가시면 3a의 제곱 플러스 5다 이렇게 되어질 거니까 되겠죠. 자 결국 이제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r의 제곱이야. 이거 r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파이 r의 제곱이니까 결국 넓이는 뭐가 되어지냐면 자 파이 자 저거 그대로 쓰면 돼. 3a 제곱 플러스 5가 되어집니다. 자 요렇게 정리가 되면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원의 넓이가 결정이 되어질 거다 이런 얘기죠. 됐지? 그래서 이것의 넓이가 최대일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이게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될 수가 없는데 3a 제곱 플러스 5 값이니까 자 마이너스 4x y 마이너스 2a 뭐 하나 빠졌다 쌤이. 아 이게 빠졌네. 마이너스 4a가 빠졌군요. 그죠?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4a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4a가 있었으니까 넘어오시면 플러스 4a로 넘어오셔야 되겠지. 자 저거 다시 자 이 표준형 고치면 x-2의 제곱 그 다음에 y-2a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자 빼주셔야 되니까 이거 빼주시면 이거 마이너스 4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4a 제곱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까지 쓰셔야 되겠죠.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까지 저기 있고 얘가 추가되는 거니까 결국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3a의 제곱이니까 넘어가면 3a의 제곱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4a로 넘어오셔야 되는 거 맞고 플러스 5로 넘어오는 거 맞죠. 그래서 결국은 파이 r의 제곱에서 얘가 뭐가 돼? 파이 그 다음에 3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다 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되겠습니까? 그지? 저거대 최대 최소인데 그럼 저 상태가 되면 최소값이지 최대값이 나올 수가 없는데 자 표준형만 쌤이 다시 자 공들여서 바꿔볼게. x-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y-2a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의 제곱 됐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쌤이 뭔가를 잘못 바꾼다 했더니 거기군요. 여기 y는 더 이상 이 제곱이 없네요. y 제곱이죠 그냥.
1차항이 없잖아 y가. 그지? 자 그리고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값은 0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가 되어지겠죠. 자 얘가 r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저건데 넓이는 자 파이 r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파이 이게 넓이입니다. 근데 이거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안에 있는 게 최대가 되어지면 되겠죠.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바깥에 플러스 5 놔두시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9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a가 2일 때 자 넓이의 최대값 얼마가 나옵니까? 9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a가 2가 들어갔으니까 결국 이 원의 중심은 지금 보다시피 2,0이 되어질 거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자 반지름은 자 여기다가 a 대신에 2를 집어넣습니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5 되겠죠. 거기다 루트를 씌운 게 반지름이 되어지겠지. 그래서 얼마가 되겠니? 루트 9가 되어질 거고 답은 3이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지. 자 이해됐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야.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형만 깔끔하게 빨리 빼시면 될 수 있는 문제. 자 다음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얘는 뭐냐면 자 이런 느낌입니다. 세 점을 지난다는 것 자체가 봐봐. 자 우리가 이제 원이 하나 있으면 자, 미리 뭐 원을 그려놓고 나서 여기에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점이 3개가 있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 나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점 3개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는 문제예요. 그럼 저런 문제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이 빨간색 원의 이름을 빨리 씁니다. 빨간색 원의 이름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게 빨간색 원의 이름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 a.x1, y1, b.x2, y2 다음에 c.x3, y3라고 했었을 때 저 점 3개를 대입합니다. a점에는 x1, y1 대입하시고 b점에는 x2, y2를 대입하시고 c점에는 x3, y3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결국 저 3개의 점을 대입해서 얻은 것을 뭐 하시면 되겠니? 연립하시면 문제의 답이 나와지십니다. 자, 그런데 딱 봐도 굉장히 계산식이 복잡하겠죠. 근데 저렇게 풀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 일단은 요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야, 물론 무조건 이렇게 세팅해놓고 나서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뭐부터 파악하냐면,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일단 선분 AB의 길이를 먼저 구해. 자, 먼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 AB의 길이를 구하면, 자, 얼마가 되니? 루트, 자, 1 플러스 9가 돼서 루트 10이 되어지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선분 AC의 길이도 구해. AC의 길이를 구해보면 AC의 길이는 되겠죠. 자, 16 플러스 4가 되어지니까 루트 20이 되어지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도 구합니다.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면 얘가 9 플러스 1값이 돼서 다시 루트 10이 되어지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구해놓고 나니까 세 개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게 눈에 보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 가장 긴 길이가 AC가 되어지니까 AC를 이렇게 빗변으로 하는 되겠니? 자 이렇게 A하고 C를 빗변으로 하는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 A점, B점, C점을 지나는 원은 뭐가 되냐면 이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이 되어지겠죠. 외접원.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이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이다. 그럼 니네도 알다시피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외심이 되어지는데 외심은 항상 어디에 있니? 빗변의 중점에 있다. 그러니까 니네는 뭐 하시면 되니? 이거를 대입하는 게 아니고 A점, 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C점 1,0의 가운데 점을 빨리 구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원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야. 이게 원의 중심이 되어지겠고 당연히 반지름은 자 구하기 쉽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가지고 반지름으로 써먹으면 되겠다. 아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원래 이렇게 푸셔야 돼.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어떻게 풀라는 얘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놓고 여기다가 첫 번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9 플러스 4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한번 그다음에 마이너스 2, 1을 집어넣어. 그럼 얼마가 돼? 4 플러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마지막으로 1,0을 집어넣어. 1 플러스 a 플러스 c는 0 해서 이 세 개를 연립해서 푸셔야 된다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들이대지 말고 모든 문제를 바로 이렇게 들이대지 말고 자 살짝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 직각삼각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만약에 직각삼각형이면 중심이 어디에 있어? 빗변에 중점이 있으니까 더 빨리 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다 연립하셔야 돼. 알겠니? 근데 시간을 잠깐 들여서 직각삼각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빨리 확딱 판단하시고 나서 얘기하시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았지? 나중에 시험 보러 갔는데 뭐 이거에 막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직각삼각형 이러면 그죠? 안 돼. 그러니까 먼저 직각삼각형인 거 먼저 확인하시라고. 자, 봐 놓으시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똑같은 얘기 나오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니?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거 아까 기억나니? X축, Y축에 접하는 원. 그지?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은 어떤 특징? Y축에 접하는 원은 어떤 특징?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떤 특징? 이거 기억나셔야 돼. 알겠니? 그래서,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들이 뭐다라는 게 딱딱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자, 보시면, 자, 똑같은 문제니까, 자, 요 문제 한번 봐드릴게요. 요 문제. 자, 요 문제. 왜 이 문제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문제이냐 이런 얘기야. 이거 나중에 교과서에서도 보게 될 거고 굉장히 많이 보는 대표적인 스타일의 문제야. 됐죠? 자,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자, 문제 쭉 한번 빨리 읽어봐봐. 자, 문제 한번 빨리 읽어봐. 자,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자, 중요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문제니까, 자, 한번 보란 말이야, 빨리. 자, 문제 빨리 봤어?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죠. 이렇게 원이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에, 자, 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보이니?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딱 접었어. 무슨 말이야? 저 선을 기준으로 얘를 갖다가 안쪽으로 딱 접었다고. 접었더니 그게 그냥 의도적으로 어떻게 접은 거냐면 이렇게 접었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갔는데 여기에 딱 접하게 접은 거야. 딱 접었을 때 여기에 딱 접하게. 그런데 그게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3인데 요 점이 2대1이 된대.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야 두 칸 대 네 칸이 돼서 2대1이 될 거 아니니. 됐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2대1이 되어진대. 그럼 저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자, 그럼 잘 봐라.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게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저 원은 잘 봐, 잡아. 저 원은 저 세 개의 점을 삥 하고 돌아가는 요러한 형태의 자 원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저 세 점을 이렇게 돌아가는 원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해되니? 이런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저 원, 하얀색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할게. 잘 봐라. 자, 봐라. 지금 요렇게 하얀색으로 일부로 돌아가서 이 일부 있죠. 이 일부로 돌린 이 원하고 지금 요거하고 요거는 정확하게 같은 부분이죠. 같은 부분이잖아. 포개졌으니까. 그럼 요걸로 돌린 이 원은 같은 원이겠니? 다른 원이겠니? 크기가 같은 원이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노란색의 원의 반지름이 3이면 이거 대 원의 반지름도 얼마가 되겠니? 3이 돼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이 원은 지금 X축에 접해 있으니까 띡 하고 올리게 되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반지름의 역할을 하니까 뭐가 돼야 되겠니? 3이 돼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됐어? 자, 결국은 이 원은 자 어떤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반지름도 3이니까 3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이 원이 끝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그 똑같이 이제 여러 책에서 이제 눈에 보일 건데 오늘 설명한 이 얘기를 잘 들어놨다가 저 문제가 나오면 자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요렇게 돌아가는 원, 이거를 일부로 포함해서 돌아가는 이 원이나 그래?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같으니까 요거를 일부로 해서 돌아가는 원 자체는 크기가 똑같을 거다. 밑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 3이니까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도 3이다. 근데 이 원은 X축에 접해 있다. X축에 접해 있으니까 X축에 접해 있는 원의 특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의 역할을 하니? 반지름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은 3인 원이 되어지겠다. 이해됐나? 됐어? 되겠죠? 그래서 잘 봐놓으시고 자, 아주 중요한 스타일의 문제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자, 그 다음 자, 이제 그 형태로 지나가게 되면 또 똑같은 문제들이 또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뭐 X축, Y축에 접하는 자, 뭐 이런 원의 방정식 세팅하는 거 쭉 한번 해보시고 그지? 뭐 다 이제 내접원의 방정 여기 있네요. 자, 48번 여기 보시면 ABC의 내접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래. 내접원의 방정식. 자, 이 내접원의 방정식은 뭘까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 문제가 자 이렇게 돼 있죠. 내접원의 방정식인데 지금 보시면 이쪽에 마이너스 1,0이란 점이 있고 이쪽에 1,0이란 점이 있고 얘가 0,√3이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자 이렇게 가는 삼각형이 되어지겠죠. 근데 그 안쪽에 들어가는 원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원이 만들어지셔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질 거야. 자, 이게 이제 내접원이죠. 내접원. 저게 내접원인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원의 중심이 되겠죠. 원의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0,A라고 놓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A가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A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당연히 A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A 값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되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는 자 내저본이 나오잖아. 그러면 내저본이 나오면 자 잊지 말자. 넓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저본이 나오면 넓이를 이용한다. 내저본이 나오면 넓이를 이용한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전체 삼각형 ABC를 딱 놔.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다 구해보자. 얼마가 되니?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가 되어지겠죠. 자, 2 곱하기 루트 3이 되어지니까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3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어떻게 넓이를 낼 수가 있냐면 자 보다시피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면 자 여기도 또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래서 결국 이 삼각형이 몇 개 들어있습니까? 3개가 들어있죠. 3개.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3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3A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루트 3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의 제곱은 3분의 루트 3의 제곱이다라는 이러한 형태로 원의 방정식이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접 원이 나오면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내접 원의 세팅을 완료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운이 좋았지 사실은이.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떤 문제냐면 보통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통은 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고 보통은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고 그 삼각형 상에 원이 이렇게 내접해서 들어가 있을 때 자, 보통은 이런 문제야. 자, 이렇게 원이 내접해서 들어가 있을 때, 자, 이 원에, 여기 안에 이게 내접원, 내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반지름이죠, 반지름.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있는 여기도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반지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있는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반지름이 되어질 거고,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를 갖다가, 자, 여기를 갖다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를 C라고 놓게 되면,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뿔 B 뿔 C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무슨 얘기니? 자 똑같이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개로 자르라고 이렇게 세 개로 자르게 되면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R 여기는 2분의 1 BR 여기는 2분의 1 CR 그러니까 R로 묶어내고 A 뿔 B 뿔 C의 합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어지겠다. 자 이게 내접원이 있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의 활용이야. 되겠지? 그래서 내접원 문제가 나오면 넓이에 대한 얘기로 자 환산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지? 잘 봐놓으시고 쓰임새가 아주 강한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것도 설명을 했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당연히 몇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냐가 중요하다. 몇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냐가 중요하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사분면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좋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원 봐봐. 이 원 보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 있는데 4,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는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면 뭐라 그랬어? x마 y의 제곱 플러스 y마 r의 제곱은 r 이게 1사분면이죠. 1사분면. 여기다가 몇 컴마 몇을 대입해? 4,2를 대입합니다. 그럼 뭐가 되니? 4-r의 제곱 플러스 2-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가 되어지겠죠. 자, 제곱합니다. 16-8r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4-4r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어지겠죠. 없어지겠죠. 그래서 r의 제곱 마이너스 12r 그 다음에 플러스 20은 0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r마2, r마10이 되어지니까 자, 따라서 r값은 두 개가 나오죠. 2 또는 1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0,10이 중심이란 얘기고 얘 같은 경우는 2,2가 중심이란 얘기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64 더하기 64가 되어지겠고 따라서는 8루트 2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세팅하는 거니까 사분면에 따라서 원의 중심이 달라진다는 걸 갖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 얘는 얘를 보고 얘가 몇 사분면이라는 거 체크하셔야 돼. 1사분면이라는 거 체크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1사분면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놓고 나서 자 그 다음 얘기들을 쫓아가시면 되겠다. 자, 이것도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저런 느낌으로 체크를 좀 하시면 돼. 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문제가 굉장히 좀 많지. 자 그러면 57번 나오죠. 57번. 자 57번